공론과 대안 이번 달 주제도 역시 또 교육 문제입니다. 오늘은 교육 문제 중에서 특히나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교육 주체인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오늘 두 분 선생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정말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사인데 어떻게 된 게 언론이 조금 조용하고 그리고 거기에 정부는 또 어느라 정부인지 모를 정도로 괴담 자료집까지 내서 국민들이 상당히 좀 혼란스럽습니다. 교육 주체의 한 축이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이 공동선언을 하고 나섰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백성돈 선생님께서 간략하게 정리를 해주시고 그동안 어떤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결과까지 와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저희 정교조는 학생들의 삶을 위협하는 모든 걸림돌들에 대해서 반대하고 진짜 학생들의 삶을 위해서 노력하는 단체잖아요. 아무래도 학생들의 생명권과 직결된 이 후쿠시마 오염수 사태를 그냥 바라볼 수 없다? 이거는 너무나 당연한 공감대 형성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각 지역별로 그리고 이제 정교조 본부에서도 같이 이제 행동할 수 있는 방법, 여러 가지 기자회견은 물론 우리 교직원들 그리고 이제 학생 보호자들, 학생들 이렇게 해서 이 주체들이 같이 이제 서명운동을 통해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구 선생님이 전공이 물리시죠? 네, 그렇습니다. 과학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 어떤 입장에 서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지지하는 과학일 수도 있고 또 다른 것을 지지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은 과학이라고 해서 무조건 사실이고 정의다라고 표현하기 어렵다.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분들 다 과학하신 분들이거든요. 일본의 오염수가 안전하다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고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는 과학자들도 있습니다. 핵공학자들, 즉 핵발전소가 성장하길 바라는 입장에 있는 과학자들은 당연히 안전하다는 내용들을 설파하고 있고요. 그것보다는 생명이나 안전 이런 것들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과학자들은 오히려 이제 위험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다라고 우선 말씀드리고 싶고요. 제가 생각할 때 몇 가지 이제 핵심적인 문제들이 있는데 과학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는 후쿠시마의 핵발전소는 이미 폭발하고 원자로가 녹아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죠. 거기에서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방사성 물질이 나오고 있고 그것을 알프스라는 기계로 걸렀다고 하는데 첫 번째 문제는 그게 완벽하게 제거됐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일본의 주장만 있을 뿐이고 이번에 IAEA의 보고서에도 그런 내용들이 다 빠져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게 완전히 잘 걸러졌는지에 대한 확인 절차가 없다는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 문제는 삼중수소 자체가 이제 물의 성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수를 한다고 해서 물을 거르진 않잖아요. 물의 성분이니까 삼중수소가 남아있고 그 삼중수소를 지금 방류하겠다. 일본의 입장은 그겁니다. 사례를 보면 서울대학교 교수님 중에 한 분이 20년간 원자력 핵발전소죠. 핵발전소 근처에 암 발생률을 조사했는데 10km 이내에 그 갑상선암 특히 여성들에게서 많이 발생하는데요. 이 갑상선암의 발생률이 2.5배 높다는 것을 밝혔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근거로 우리나라 법원이 피해를 인정한 적도 있거든요. 그러면 2.5배 높은 이유가 뭘까를 이제 조사하다가 밝혀진 사실이 뭐냐면 그분들의 몸속에 그 혈액 속에 있는 삼중수소 농도를 측정을 해봤어요. 1kg에서 10베크렐이 나왔고 5kg에서 5베크렐이 나왔고 30kg에서 제로입니다. 그러면 가까이 원자력 발전소에 가까이 있는 분들의 체내에 삼중수소가 소수 있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럼 왜 농도가 다르지? 라고 해서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는데 지하수 때문이었어요. 원자력 발전소에서 나온 방사성 물질이 이제 지하수로 유입이 되고 그것을 식수로 쓰고 있더라고요. 상수도인데도 불구하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국제 기준은 음용수 기준이 10,000베크렐이에요. 미국이 가장 낮은데 740베크렐이에요. 그러니까 마셔도 된다고, 그러니까 여러 과학자들 또는 우리 총리님께서도 물을 마시겠다고 한 이유가 기준치 이하기 때문에 마시겠다고 해요. 문제는 뭐냐면 기준치보다 한참 아래인 10베크렐, 5베크렐인 이 혈액 속의 농도인데 불구하고 암 발생률이 2.5배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완벽하게 인과관계가 있냐라고 하면 그렇진 않지만 그만큼 삼중수소가 장기적으로 인체에 소량이지만 누출됐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조사가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런 게 아직 안 돼 있는 상태에서 삼중수소를 방류하겠다는데 그걸 우리나라가 찬성해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죠. 지금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에서
공동선언을 내고 서명을 받겠다 해서 나선 것의 중요한 키포인트는 뭐냐면은 지금 성장하고 있는 청소년 어린아이들의 미래를 걱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과정에서 혹시 뭐 문제는 없습니까? 이제 교육 주체들 참여에 대해서는 굉장히 저는 공감대를 많이 얻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당연히 아이들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이 사안들에 대해서 대응해야 된다. 광주뿐만이 아니라 다른 지역에서도 마찬가지로 선생님들이 거리에 나와가지고 설명을 받기도 하고 굉장히 좀 여론들을 많이 만들어 나가는 그런 상황이죠. 물론 저희들이 이제 교사들에게 정치적 기본권이 교원들에게 지금 허용되지 않는 범위에서 우리가 그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에 대한 이런 부모님들에게 알리고 학생들에게 알리고 이런 과정들이 정치적인가? 이거는 정치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환경 생태, 아이들의 미래를 위한 시민운동의 하나를 바라봐야 되지. 근데 이제 교육부에서 이제 이야기가 나왔죠. 교원의 정치적 중립을 이제 강조한다. 그리고 교사들 내부 메일을 이제 돌려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반대 참여에 독려를 했다. 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개인정보 보호가 안 됐다. 이런 이야기가 지금 왔거든요. 서울에서 먼저 이제 시작이 됐어요. 전 교사들에게 이 내용에 대해서 같이 서명운동에 동참합시다. 이걸 보냈고 서울교육청에서는 이거 보내는 게 교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과 개인정보 보호를 하지 못했다. 이걸 바탕으로 교육부가 전 시도에다가 이 내용들에 대해서 이제 안내를 쫙 뿌린 거죠. 주요 골자는 뭡니까? 정치적 중립과 개인정보 보호를 강조해라. 교육청 소속 교사에게 방사성 오염수 반대 서명을 보내는 게 학부모와 교육 현장에서 우려하는 목소리가 크다. 저는 좀 아쉬운 게 이 광주시 교육청이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저희는 5.18 정신을 가르치는 곳이고 교육청이라는 곳이 그것을 깃발을 들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5.18 정신 핵심은 부당한 정치 권력에 저항한 거잖아요. 저는 이 교육부의 공문이 굉장히 부당하다고 느끼거든요. 그렇다면 최소한 울산 정도의 공문이 나와야 된다. 그런데 저희 광주시 교육청은 명백하게 이 서명 운동 자체가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다라고 명시를 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절대 하지 않아야 될 행위였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교육청의 입장이 궁금하다. 전화를 이제 직접적으로 드렸죠. 이제 전화를 드렸더니 교육청은 입장이 없다. 그냥 교육부의 이야기를 우리는 전달한 것 뿐이다.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전국교직원 노동조합 광주 전남 지부에도 변론에 참여해주는 고문 변호사라든지 도와주는 분들이 있죠. 그러면 그 변호사를 통해서 이게 정말 교육공무원법 위반인 것인지는 한 번쯤 확인하고 가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부분들이 함부로 단어를 사용하고 그런 단어는 또 언론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갖다 사용하니까 일반 독자들이나 시민들은 또 전국교직원 노동조합이 정치적 투쟁을 시작했나? 이렇게 여길 수도 있거든요. 교육공무원법 위반이라는 것은 공무회의 집단 행위를 했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한 대법원 판례에 이런 말이 나와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 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한 행위로서, 즉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만 여기에 해당된다라고 대법원 판례가 나와 있고요. 그 뒤에 보면 이런 말도 있습니다. 특정의 정치적 활동에 해당하는 경우나 특정 정당이나 정치 세력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의사를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등 정치적 편향성 또는 당파성을 명백히 드러내는 행위, 이것이 교육공무원법 66조를 위반한 행위다라고 대법원 판례에 이미 나와 있습니다. 근데 저는 저희가 한 교육주체 공동선언 서명운동은 일단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 아시겠지만 당연히 이거는 우리 아이들의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 어떻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가졌는지 첫 번째 설명해야 되고요. 두 번째, 우리는 특정 정당이나 특정 정치적 집단을 지지하거나 반대한 적이 없습니다. 이 서명에.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모두 저희 해당 사항이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있다가 전남교육청에서는 우리 도민이 체감하고 있는 염려에 깊이 공감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원전 오염수 반대에 대해 우리 모두의 문제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 그리고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급식 안전 문제에 대한 대책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 그 딱 이 말이 있어요. 교원의 정당한 노조 활동을 제한하고자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어쨌거나 앞서 보낸 공문에 대한 해명을 한 거죠. 이거에 대해서 전남교육청은 같이 함께 이게 그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공감하고 함께 이런 것들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강 교수님이 염려하는 부분은
이제 현실로 다가올 텐데, 그럼 그 다음 시민운동이나 국민적인 관심, 시민사회가 해야 될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그 과학적인 입장에서 보면 삼중수소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건 사실입니다. 일본에서 이 연구할 때 보면 방사성 오염 원래 발포 처리된 오염수에다가 3가지 생물을 넣어놓고 이제 실험을 했는데 뭐 특별한 위험성이 없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저희가 우려하는 건 뭐냐면 삼중수소의 농도가 직접적으로 뭐 해산물에 영향을 다이렉트로 줄 정도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양 생태계를 거쳐서 축적이 되는 이 부분 시간을 오랫동안 30년 넘게 이제 방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축적돼서 인간에게 왔을 때 위험성 이런 것들은 다시 한번 이제 과학자들이 좀 더 연구를 해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제가 우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를 이번에 투기하는 것을 국제사회가 승인하는 꼴이 돼버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논리가 뭐냐면 이 정도 양은 바다 전체에다가 희석되면 매우 기준치 이하가 된다거든요. 근데 그 말이 위험성이 뭐가 있냐면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됩니다. 그 논리가. 아무리 많은 핵 폐기물을 바다에 버려도 기준치 이하거든요. 바닷물이 워낙에 양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가 단순히 일본의 핵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도 문제지만 앞으로 일어날 모든 핵 폐기물을 버리겠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 그래서 저는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이 삼중수소의 문제, 우리나라도 지금 방류하고 있거든요. 네. 이런 문제까지 지금 저희가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일본의 투기를 막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앞으로 이런 과학적 실험이나 데이터들을 좀 축적시킬 필요도 있고, 그 다음에 삼중수소가 안전하지 않다면 그런 것에 대한 그 연구와 핵발전소에서 나오는 삼중수소의 해양 방류를 막을 수 있는 논리를 좀 만들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후쿠시마 그 오염수 방류 문제를 가지고 시민들이 이렇게 그냥 넘어가도 되는 문제인지 정말 안타깝습니다. 그런데 자, 공동선언을 하셨고 서명 문제와 관련해서 교육청과 갈등도 빚으셨고 앞으로 계속 하실 건데 앞으로 계획은 뭐고 또 다른 교육 주체인 학부형 또는 학생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면 해주시죠. 이 문제는 교육 주체가 아니라 정말 전 국민이 함께 다 같이 깊이 공감하고 있는 문제라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앞으로 이 교육 주체 선언을 넘어서 범국민적인 이런 목소리를 더 크게 만들어 나가고 막아야죠. 근데 정말 강고 선생님 말씀대로 막을 수 없다는 그 이후에 확실한 관리 이런 부분들이 같이 따라주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정부도 물론이고 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이 있을 것이고 아무래도 이제 교육계에 있기 때문에 교육적인 부분들에서는 학생들에게 확실하게 이제 교육할 자료 그리고 함께 목소리를 더 모아가야 되는 그런 시기가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교육 현장에서 강구 선생님 같은 분들의 역할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강구 선생님께서 주장을 하신다고 해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가 해결된 문제는 아닙니다. 그리고 전교조가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이 문제가 방향을 전환할 거라고도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20년, 30년, 50년 뒤에 어쩌면 두 분 선생님이나 제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았을 때 생길 수 있는 문제를 미리 막아보자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교사로서 해야 될 역할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일본의 핵 오염수를 지금 방류하는 것이 문제지만 그것을 넘어서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환경과 생태에 관한 문제고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가야 될 세상이 기후위기, 환경위기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거기에서 발전, 성장에 대한 논리를 아이들에게 계속 주입시킬 것인지 아니면 우리가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생태와 환경을 가꾸면서 우리가 함께 살아갈 것인지 이런 교육 우리 아이들은 적어도 지구와 공존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배워서 성장과 발전 때문에 환경 시스템을 파괴하는 정권이 탄생하지 않도록 투표할 수 있는 이런 시민들로 길러내는 것이 교사로서의 저희의 역할이 아닙니까? 오늘은 실은 그 결론을 낼 수 없는 단계입니다. 왜 그러냐면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를 아직 시작하지도 않았고 그 뒤에 생기는 여러 가지 문제를 가지고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은 계속해서 활동해 나갈 거고 강구 선생님 같은 분은 현장에서 또는 여러 많은 사람들 앞에서 오염수 방류 문제, 오염수 갖고 있는 문제를 얘기하실 거고 그래서 공론과 대화는 계속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늘 그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고 강구 선생님, 백성동 선생님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 네.